해양과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 개선하고 어항시설을 개선하여 연간 2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를 위해 총 12조 7천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민간 자본을 투입해 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사업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추진되는 사업을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경제자격 추진 등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추진될 사업에 대한 목록입니다. GTX 신호선, 상록수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5년까지 초지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안산시는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고 일자리가 모이는 경쟁력 있는 도시이자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 이름은 이민근입니다. 백성민자에 뿌리근자를 써서 시민의 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3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안산시를 더 나은 미래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에 빠지기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안산의 힘찬 항해에 시민 여러분께서 때로는 열렬한 지지자로, 때로는 냉철한 감시자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언제나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올바른 행정, 당당한 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안산의 미래와 관련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발표한 내용에 한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먼저 동아일보 이경진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아일보 이경진입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한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구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지 역세권 컴팩트 시티 조성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곳은 2009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추진된 동구장 무산 등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매번 시장 선거와 총선 때마다 명칭만 다르게 개발한다는 공약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장님께서 초고층 타워 건는지, 아니면 혹시 이제 사업 개발과 관련해 관심 있는 기업들과 논의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초대 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돼서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안산의 미래 성장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선순위 사업인데요. 그동안 정말 용역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결과물을 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도시공사 참여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은 보수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을 저희가 절대적으로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가장 두려운 것은 화성의 이제 송산 서킷 개발이 됐을 때 안산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번에 화서역에 뭐가 들어왔죠? 스타필드 들어왔죠. 전매청 땅이었죠. 예, 전매청과 함께 기업과 연계해서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우리 도시 안산에는 사실은 그러한 공간들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 땅이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땅이면서 안산시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근 20년 넘게 우리는 실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 전때에도 의회가 집행부는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의회가 매각이 안 된다라고 해서 도시공사 참여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사항을 저희가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시선을 저희가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위치다.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 중에 이렇게 좋은 곳에 이러한 땅이 있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의 그런 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전에 현대건설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의 매몰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증의 책임이 현대건설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함께 이 부분을 잘 담아보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기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산시 행정은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공사를 신뢰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뭐 한간에는 여러 개의 업체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보고받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잘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또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공동 분배는 어쨌든 민간과 저희 도시공사가 같이 지분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개발 이익과 관련돼서도 아마 그런 기준에 있어서 행정이 민간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테이블에서 협상하고 저희 주장들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도시공사를 신뢰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그런 근간 하에 사업이 진행되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민호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예, 저 머니투데이 이민호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선거 공약용이다라는 말 정도로 좀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추진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로가 이미 포화 상태인데 또 6도 6철의 인프라가 활성화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같이 함께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일단 철도 지하 관련된 이제 근거를 만들어줬습니다. 예전에 민선 때 또 안산이라는 공동체에서 철도 지하 관련된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됐었고 또 의제를 많이 삼았었는데 그때는 정부로부터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민간의 영역에 있어서의 제한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 절차에 응할 거고요.
가장 저희가 예전부터 준비해왔던 수익 구조에 대한 분석을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철도 지와 관련된 수익 구조의 분석은 최고입니다. 예,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심과 도심, 남과 북을 잇는 형태의 사업이고요. 이 또한 대한민국의 도시 형태를 봤을 때 철도라는 것이 외곽 형태로 되어 있지 도심 한 곳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안산이 신도시와 구도시의 가운데 선로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한양대역부터 이제 초지역까지 잠정적으로 11.2km 정도 되는데요. 지어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고 기존의 수인선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지금에 있는 철도 노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도심의 어떤 그 접근성에 중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향후에 배치를 할 때는 한쪽으로 좀 밀어야 될, 그래서 토지 이용을 전체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마 선로가 집중이 되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6도 6철에 집중화되어 있고 초지역에 집중화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마 굉장히 아마 그 고밀도에 아니면 최고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철도 물량들을 그냥 분산시키는 것은 아마 국가와 함께 저희가 같이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안 한다는 개념은 안 되고요. 무조건 이 사업은 국가철도망에 포함시켜서 올 10월 달에 이 사업을 국가의 어떤 방향성과 민간이 갖고 있는 사업의 어떤 성격을 융합해서 안산의 미래를 만드는 일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문화일보 박성훈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예, 오늘 뉴시티 프로젝트 기자회견이 이게 아마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좀 눈에 띄는 것들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들은 이게 그 주거단지를 확충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앓고 있는 걸로 이제 늘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변에 화성 등 신도시 개발하는 것들이 많아서일 텐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그 인구를 늘리려는 것들이 일단은 이게 인구 유출을 이제 말 그대로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혹은 뭐 다른 지역 사람들을 좀 더 유입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는 그 지하철을 확충을 위해서 이게 타당성 확보를 하려면 유동 인구나 이게 거주민 정주 인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지하철을 늘리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은 뭐 지금 그 신안산성 등 그 타당성이 상당히 좀 부족해서 추진이 어려운 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데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이런 데들이 좀 더 관철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도시 경쟁력 중에 가장 큰 게 인구거든요. 인구가 도시의 경쟁력의 가장 1척도라고 보고 있고, 그 인구 구성비 중에서도 중산층이 많은 도시가 명품 도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 저희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신규 택지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건축이 안산이 생기면서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연립이 들어오다 보니 재건축에 대한 수요 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재건축에 대한 분양성의 불확실성, 시민의 재산권의 침해 요소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동주택,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 개발을 안 했습니다. 그때에 인근에 있는 화성과 시흥은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송산, 목감, 백옷, 화성 같은 경우 이제 비봉 이런 곳을 이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조성 원가가 싸다 보니 분양 가격이 송산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 이보다가 한 720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센트럴 파크 힐스, 예전에 했던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인데요.
1360에서 1400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 더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3, 40대 경제활동 인구가 내 자녀만큼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사 가지 않고 한 곳에서 키워보겠다는 열망이 큽니다. 근데 안산은 진입이 안 됩니다. 내 돈 5천만 원 1억 갖고는 안산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아파트에 진입이 안 되는 거죠. 분양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송산으로, 백옷으로, 목감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산의 인구가 한 2만 6천 명 되는데요. 거기에 한 85%가 안산 시민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저희는 행정적인 이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주택 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전철, 대중교통과 관련된 전철 역사는 이제 수익 분석, PC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요. 최초에 저희가 제 공약에도 있었지만 자이역 신설과 이제 가든역 신설이 있습니다.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데 비용 분석에 있어서 수익 구조가 나지 않으면 전철 역사는 광역교통망에 철도망에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명품 도시의 9,000세대 89블록과 해양연구원에 이제 공동주택 사업을 포함해서 9,000세대를 짓겠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한양대역에서 자이역도 다시 이제 향후에 방향성을 갖는 일을 지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안산이 이제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 찾고자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노년에게는 이제 힐링의 도시, 의료와 힐링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중년에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에게는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꿈의 도시, 그다음 삼박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를 발표를 드렸고요. 시장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근간을 좀 만들고 있고, 전철역 관련돼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명품 주거단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걸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부일보 이태호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중부일보 이태호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하신 내용 중에서 그 경제 자유구역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산이 어쨌든 지금 경제 자유 올해 아마 추진하고 계신 가장 중점적인 사안 중에서 경제 자유구역하고 아마 이민청 이 두 가지를 역점 사업으로 지금 구성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해외 출장도 미국하고 독일을 아마 그 산업 박람회 위주로 해서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역점으로 아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밝혀주실 수 있는 투자 기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향후에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안산이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경자구역이 안산이 이제 가장 큰 핵심 이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미래도시 안산의 근간을 만들 텐데요. 반월 산다는 이제 1970년 후반 8년도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환경과 관련된 서울 위주의 어려움이 있을 때 피역, 도금, 염색 중심으로 서울을 둘러싸여 있던 것들을 반월산단을 조성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저항이 있는 시설들이 반월산단에 많이 입주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있고요. 시대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일에 고도화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국가 정책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자구역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고양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고양시와는 약간의 좀 결이 좀 틀립니다. 고양시는 일단은 그 신청 면적이 엄청 저희보다 한 10배 정도가 크고 백지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겠다는 거고, 저희는 안산 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기존에 성장돼 있던 산업 구조에
성공 모델, 국가가 원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한 50% 정도를 덧입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도 최적화된 면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경자구역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의 기업의 어떤 그 활동을 성장시키는 일, 또 여기서 만들어내는 동력들을 반월 산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더 동력을 만들어보자, 이런 형태의 좀 접근도 하고 있고요. 그곳에 이제 국제학교에 관련된 것도 만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경자구역 관련돼서의 상징적인 도시가 송도입니다. 송도하면 글로벌한 도시잖아요. 이것을 안산의 도시 이미지를 좀 바꿔보자. 노후된 반월 산단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글로벌한 도시 안산에 대한 것을 만들겠다는 측면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이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독일, 일본 형태로 계속 이제 경제 사절단의 역할도 담아냈고, 또 가서 MOU 체결도 했고 투자 이용도 받았습니다. 현재는 독일에서 한 기업이 있고요. 미국, 일본 3개국에서 한 개 기업을 통해서 투자 이용을 받은 상태고요. 앞으로의 어떤 그 시정 활동 또 외국 활동에 있어서도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것을 가장 1순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업에 대한 걸 오픈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현재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인테그리사가 지금 착공에 있고요. 인테그리사가 이제 지금 착공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관계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산시 행정이 이렇게 빠른 거를 몰랐다. 그래서 안산시 행정에도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인허가 절차에 대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30일이었으면 저희는 한 반으로 단축시켜줬습니다. 기간을. 행정이 정말 완스톱 행정을 했다라는 이제 신뢰를 주다 보니까 지금 인테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세계적으로 지금 큰 기업인데요. 아마 아시아를 상대로 거점을 만들기 위한 대상들을 찾는데, 그 대상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그리사도 지금 굉장히 CEO가 지금 안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미국 관련돼서는 그 분류회사인 LGL 회사와 투자를 받았고요. 두바이의 대표 기업인 에코사, 또 일본의 강소기업인 테크니스코, 이렇게 해서 투자 영상을 받고, 향후에도 저희가 경자구역 안에 앵커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경기일보 구재원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경기일보 구재원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그 추가로 안산선 지화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안산선 지화 문제가 이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안산시의 지도가 이제 새롭게 바뀔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지화가 된다면 막대한 예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안산선하고 지하에서 어쨌든 또 다른 그 충돌이 교차가 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녹지 문제는 사실상 그 환경단체에서도 그 어떤 그 반발이 부딪힐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제 사업 대상지 면적이 한 20만 평이 좀 넘습니다. 넘고요.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신안산선처럼 이제 대심도로 갈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제가 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지만 아마 10m 내외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선로를 지금 이제 안산선이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있어서는 토지 활용에 대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요. 신도시든 구도시든 한쪽으로 밀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 사업 대상지의 64%가 안산시 땅입니다. 3분의 2가 안산시 땅이고요. 폭은 한 30m 이상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지하와 관련된 것들을 사이드로 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토지 이용이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 관련돼서는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광역철도망 지하 사업에 포함만 된다라고 하면 국가의 어떤 지원 사업과 또 민간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아마 청사진들을 아마 제공할 텐데요. 이 철도 부지 상층부의 20만 평 중에 상당 부분은 시민이 원하는 형태의 시설물들을 안치될 것 같고요. 수익 구조와 관련돼서도 사업비 조달 계획도 함께 포함시켜야 된다 보고 있고요. 또한 신도시와 구도시가 단절된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도 전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마 이 철도 지화가 됐을 경우에 상층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BC 분석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1.5 이상 나옵니다. 1.0만 나와도 수익이 된다라고 하는데 1.5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수익 구조로서는 굉장히 최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 10월 달에 이제 그 철도 지와 관련된 공모 사업에 안산시가 지정되기 위해서 지금 행정력을 다 모으고 있고요. 아마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거 관련돼서는 여러 형태로 계속 이제 논의됐던 것들이 있고 제안받았던 것도 있고 시가 용역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방향성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2대12 이종일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초지역세권하고 상록수역 그다음에 89구를 세 가지 좀 질문 드리는데요. 네네. 답변을 짧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네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할 건지 하고 네. 또 컨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좀 발표가 안 됐는데요. 이제 기존에 안산시에서는 뭐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컨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컨셉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좀 궁금하고요. 상록수역은 거기 시유지가 땅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혹시 그 밑그림을 좀 그린 게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9블록 부분은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해외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9,0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뭐 해외 투자 유치하겠다는 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초지역은 가장 키워드는요, 안산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안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업도시 안산입니다. 기업도시 안산인데요. 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공간,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문화시설, 이것이 굉장히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의 주택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축이 함께 연동돼서 초지역세권이 개발될 거고요. 상록수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 유지 땅이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공원, 길게 펼쳐지는 공원인데요. 그 공원 갖고는 사실은 철도 사업에 따른 역사 개발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해서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임양, 또 건너편에 있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2개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요. 그 2빌지 포함해서 연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 재원이 GTX 신호선 그 안산에 유치하면서의 사업비를 시 재정에 있어서의 직접 투자의 크기를 줄이려고 그런 개발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석수골이 그런 거죠. 석수역이 아마 그런 모델로 진행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89글 관련돼서는 최초에 하고 좀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9블록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요. 신안산선을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 대상지, 경자구역을 담기 위한 대상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구는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안산선 연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89블록을 투트랙으로 한쪽에는 R&D 중심의 경자구역을 충족시키는 걸 할 거고요. 한쪽은 이제 그 신안산선 관련된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걸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의 사업 변경을 좀 가지고 있고요. 향후의 미래행정입니다. 미래행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해양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큰 틀에서는 4동 공원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2.3도치장, 안산 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2.3도치장이 있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이 4동 공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예, 이 공원을 저희가 안산시가 현재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산시 소유의 땅이 됐을 때는 그때 또 다른 고민을 안산시가 할 겁니다. 초지 역세권 개발 사업, 일단은 의회에 6월달에 동의안을 올려갈 거고요. 그래서 의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하고, 제 임기 내에는 좀 착공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경인일보 황준성 차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인일보 황준성 기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89블록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9블록을 이제 공유재산, 즉 토지를 통째 매각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90블록이 같이 우려가 됩니다. 아직도 발전기금 환수 논란이 끝나지 않은 이제 90블록과 같이 공유재산 매각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재현이, 그러니까 90블록 논란과 같은 재현이 우려되고 있어서, 특히 이게 이제 또 최고가로 이제 매입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 90블록 때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자도 이제 최고가를 제시할 때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시가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지 역세권 개발 관련입니다. 그 도시공사가 상당의 지분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백현 마이스 그러니까 백현 마이스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시장에서 이제 용역에 대한 사업을 훑어보고 또 사업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서, 민간 참여 공모 사업인 만큼 용역으로 나온 사업 계획에 대해서 유연성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9블록) 관련돼서는 공유재산 매각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제 초지 역세권하고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시와 관련된 재원 조달과 관련된 고민이고요. 제가 저희 공직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또 매번 말씀드리는 게 협상입니다. 협상 테이블.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명하고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냥 정확합니다. 근데 저희가 최소한 협상이라는 테이블에 올라섰을 때 밀리지 않는,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혹여라도 당하더라도 알고 당해야 된다.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협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89블록과 관련돼서도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가라는 표현의 내용이 있긴 하나, 일단은 아직 저희가 금액만 많이 써서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이 그것을 선점한다, 그런
개념의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좋은 아이템, 뭐 일시금으로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금만 걸어도 제안한 사람이 정말 안산시의 미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정말 연구소를 유치한다든지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담보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쪽에 인생 가점을 주는 것도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조다. 그래서 1조만 있는 사람만 입찰에 응한다. 그런 개념에 접근은 안 할 겁니다. 일단 허들을 높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10%만 내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왜냐면 그래야지만 공정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가 땅 장사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고 가격만 써서 그 사업 대상자가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개념에 접근을 안 할 겁니다. 굉장히 공익적인 부분, 안산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제안도 저희는 받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거에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당한 행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초지 역세권 관련돼서는 저희가 워낙에 오래되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 구조의 어떤 확실성 때문에 아파트 사업을 더 원하겠죠. 아파트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 구조가 더 생기고 수익 구조가 생긴 것 같고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 이런 성격인데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여러 형태의 지금 사업들의 부작용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섬세함을 갖고 접근했던 말씀드리고요. 제가 도시공사에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야, 과연 초지 역세권 땅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지 역세권 그 개발 대상지가 1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6천억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야, 우리가 보는 초지 역세권에 대한 땅의 가치가 1조인데 시장은 3조가 될 수도 있어요. 3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의 초지 역세권의 땅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초지 역세권 그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혹시 이제 공모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명확히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는 그 땅에 대한 가치만큼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시장에서 보는 땅, 우리가 보는 땅 아니고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보는 초지 역세권 그 땅의 가치가 과연 얼마지? 이런 것을 저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시는. 근데 대형 건설사는 명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이 일반 기업에 휘둘리지 않는, 끌려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는 항상 이곳에서 멈추고 이곳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크기를. 그래서 이번 1년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것을 정확히 알고 진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 끌려가지 않죠. 3조 땅인데 우리가 1조라는 생각에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1조인데 시장에서는 7천억밖에 안 나와 가치가. 그거 턱없이 큰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좀 1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또 하나의 또 매뉴얼을 만들고 그래서 향후에 안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일반 기업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NDN 뉴스 황장하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NDN 뉴스 취재본부장 황장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2024 한호바 3월 박람회 참관 및 지자체 투자 유치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고요. 아, 네네. 예, 오늘 취임 2주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발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마무리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22대 총선에서 안산시 갑 지역에서 공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후보자들이 자이아파트와 안산시가 협약한 발전기구 2천억과 기부 체납 700억 확보를 하여 주차장, 복합문화센터, 자이역 신설 등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선거 때 좀 이슈가 돼서 좀 동영상도 좀 유포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 보름 전에 그랑티자이 1차, 2차 입주자 대표분들 모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산시 행정의 현 상태를 말씀드렸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지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산시가 그런 지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상호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종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받아야 될 그 2천억에 대한 부분이나 모든 것들이 상호 가불이 협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주장을 펴기가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 그랑시자이 1, 2차 그 입주자 대표님들 모셔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향후에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말씀드렸고 공감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시대 정신에 맞았고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 그게 너무 저희한테는 독소조항이에요. 우리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개발되는 초지 역세권이든 모든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래서 협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느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지금 질문하신 그런 이제 사업자와 관련돼서도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안산이라는 공동체에서 동문이 그런 회사명이 이민근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안산과 관련된 파트너십은 못 가질 거다. 시인의 신뢰. 아무래도 안산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협약서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좀 지방정부에 기부해야죠. 약속했던 것들. 근데 이거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꿍꿍이속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개발될 용도 지역과 또 신안산선 연장선 89부를 개발했을 때 현재보다는 환경이 급격히 좋아지잖아요. 이런 거에서 제가 이 사람 간에도 시인의 신뢰가 있어야겠지만 기업하고도 이런 시인의 신뢰. 근데 그것이 저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근 시대에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 2차는 다 이해를 구했고요. 또 향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도 먼저 받아서 대구 2차에 커뮤니티 공간을 빨리 만들겠다는 표현까지 했고요. 그게 한 6월 말까지는 아마 1차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면교사 삼고요. 그런 것은 잘할 겁니다. 아쉽지만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요.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움의 영역은 정말 저도 자연인이 될 거잖아요. 저희 자식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미래 저도 때가 돼서 이제 아버지로서 나이가 먹고 제 자녀가 안산이라는 공동체에서 성장할 때 제 이름 뒤에 붙는 수식어, 이민근 뒤에 붙는 수식어가 니네 아버지 싸가지가 있었어, 니네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가장 두렵습니다. 자식한테 비춰지는 아버지의 모습. 제가 웃음 얘기지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미워했습니다. 엄마를 좋아했고요. 엄마는 항상 집에서 가정일을 하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버지는 맨날 동네를 보신다고 이장하셨거든요. 약도 드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뭐 일이 있으면 거의 뭐 비 오면 나락 같은 거 걷어들여야 되는데 걷어들일 때까지 집에 안 오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데요. 군대 갔다 오니까 남자의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남자의 세계가 동네 일을 하고 희생하시면서 가정은 돌보지 않았지만 막 그런 느낌을 가졌고 제가 이제 시의원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녔을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이 이런 거구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활동한다는 것이 자녀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제가 겪었거든요. 이제 겪었고 저도 제가 성장하면서 저희 자식이 정말 안산이라는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활동할 때 저 때문에 피해보지 않는 이민근 때문에 니네 아버지 형편없었다 뭐 사기꾼이다 니네 아버지 굉장히 편협돼 이런 얘기 안 듣게 하고 싶어요. 정말 니네 아버지를 통해서 안산이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성장했다 그때가 좋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장이 되려고 하고요. 저희 공직자분들한테도 당당한 행정하자. 당당한 힘 있는 사람한테는 고개 숙이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어깨를 피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행정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행정 지금 말씀드린 건 미래 행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안산시가 하고 있는 행정을 시민이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 미래 행정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행정도 믿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안산시 행정을 시흥시보다 화성시보다 신뢰하지 않아요. 안산시 따뜻한 행정을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 행정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이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행정도 믿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김대성 부시장 계시지만 함께 우리가 잘하자. 지금 눈에 보이는 행정부터 잘해야 미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제 입술에서 과거 얘기를 많이 할까 미래 얘기를 많이 할까 생각해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과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입술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함께 꿈꾸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족하지만 채워주세요. 잘하는 것도 격려해 주시고 못하는 거는 채찍질 가해 주면서 우리 공직자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미래도시 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